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는 뭐 너무나 많이 나와서 그 증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느냐인데 민경욱 대표의 구상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민경욱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네, 부정선거와의 싸움에 폴스트 펭귄이신데, 자, 예, 이제부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민기적거리면 이제 나라는 끝나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 지금, 증거는 뭐 지난번에 시즌2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통계적 증거니까요. 네, 통계적 증거가 이번에 나와서, 4.15 수준의 부정이 저질러졌다. 네, 이런 것을 갖고 이제 구체적인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뭐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제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여러 단체에서 이 규탄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일단 저희들은 4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리고 네, 2주 뒤인 5월 11일 네, 서울에서 많은 나라를 걱정하는 네, 애국 시민들이 모여서 부정선거 진상 규명과 수사를 촉구하는 네, 국민 보고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저 민경욱 대표하고 이만희 의원하고 친구시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만희 의원한테 그때 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서 이만희 의원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몇 번 이만희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국힘당의 어떤 부정선거에 관심 여부가 좀 커지고 있나요? 아니면 답보 상태인가요? 국힘당. 전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게 이만희 의원도 네.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만희 의원의 입에서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예. 예, 행안위의 간사로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할 만한데, 이야기를 하다가도 네. 부정선거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네.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면 아니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이만희 의원의 입장에서도 음. 부정선거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선이 됐지만 네. 앞으로 이제 어떤 활약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네. 다음에 그 의원들 지금 당선된 사람들은 이 후보가 되는 단계에서 벌써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싹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바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건데요. 네. 그리고 지금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수정 후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범죄 심리학하고 경기대 교수하고, 네. 그다음에 저랑은 또 연세대학교 82학번으로 동기입니다. 아, 동기군요. 예, 예. 동기라서 이제 제가 KBS 열린 토론 앵커를 할 때 자주 패널로 초대를 해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사이인데, 이번에 출마를 해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고 결과도 매우 좋았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실망스러운 것이 이수정 후보가 SNS에 포스팅을 했는데, 포스팅한 내용을 보면 네. 이런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이상한 투표용지들이 나오고, 다음에 자기가 당일 선거에서는 이기고 뭐 이런 정황들이 보이지만 이번 패배는 아프게 삼키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바로 그래서 꼬리 내려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어디서 뭐 돈을 꿨다가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사기를 당했다든가, 도둑을 당했다든가, 뭐 접촉 사고가 났는데 내가 그냥 봐주기로 했다, 이런 것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국회의원으로 되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에서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다면 그 사명이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 졌다고 하는 것, 억울하게 졌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억울한 것보다는 자기를 찍어준 사람들, 찍어준 지지자들, 유권자들의
헌법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훼손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아프게 삼키고 그럴 일이 아니고 그걸 출마까지 하게 해주고 표를 던져줬으면 거기 그들의 참정권을 위해서 훼손된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그래서 그런 분들 이수정 후보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수정 후보는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일단 얘기를 했으니. 그러나 굉장히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뭡니까? 예, 한 두어 분이 네. 두어 분의 후보가 이번에 선거 결과가 이상했다. 따라서 네.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두 분을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고 오늘 오후에도 만나서 네. 그분이 결심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로 나갔었다면 제가 싸울 수 있는데 저는 저 비례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네. 지금 그럴 권리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큰 표 차이로 이겼지만 사전 투표에서 또 더 큰 표 차이로 지게 된 그런 이상한 통계의 주인공들이 된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떨쳐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살리기 위한 그런 거룩한 싸움에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비례대표 선거 무효 소송은 자유통일당에서 들어갔어요. 선거 무효 소송. 예. 거기서 이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네. 뭐 비례대표 몇 석은 자진을 하던 그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나 어이없게 소수표로 이제 판명이 나서 어제자 조선일보의 광고에 크게 네. 난 게 전국에 한 표도 나오지 않은 0표를 득표한 지역. 예. 지역을 쭉 그 투표소별로 표시를 해놓고 자신들이 혹시 이곳에서 투표를 했는데 0으로 표시되지 않았나 예. 그거를 좀 살펴보라고 냈더라고요. 저희 당도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좋네요. 예, 네. 네. 각 투표소에서 전국 투표소에서 한 표도 얻지 못한 지역의 투표소를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고를 했고 또 한 표만 나온 지역도 했습니다. 아, 좋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나는 분명히 여기서 투표를 했는데 0표라고 나온 게 이게 이상하다. 예.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연락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예. 본인과 아드님 해서 2표를 찍었는데 0표로 나왔다. 이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수십만 표를 얻은 수백만 표, 수천만 표를 얻은 당보다는 이렇게 적은 표를 얻은 당에서 일일이 그 전수조사 비슷하게 하는 게 옳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원고로서 선거 무효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표가 나온 곳이 그렇게 많다는 게. 아, 거기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는 자유마을에 700만 명 가까운 그 회원 곳곳에 가입한 사람이 있고 저기 당협위원장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한 표가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이분들이 내가 투표했는데 내 표 내놔라. 매우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거죠. 분명히 네. 사람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네. 아주 이제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정적인 방법 나왔네요. 이게 근데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 몇십 군데에서 나는 투표했는데 왜 여기 빵표로 중앙선관위 집계가 됐냐 이러고 나오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바코드에 왜 일련 번호가 없는 거,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 거, 이게 바코드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무늬만 바코드입니까, 이거? 아니, 그게 무슨 뭐냐면요. 네. 이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네. 투표 용지에는 네. 알아볼 수 없는 표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무슨 암호를 써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예. 그런 암호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봐서 뭔지 알 수 없는 표식을 하면 네. 그 투표 용지가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QR 코드도 우리들이 그 뭐 이상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그런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표시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투표용지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이 막대 모양의 바코드다 해서 바코드를 하면서 그 밑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게 무슨 표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직관적으로 이게 뭐 앞에는 뭐 2024년 뭐 몇 월 뭐 어디에서 있었던 거에 몇 번째 표시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QR 코드를 바코드로 하면서 밑에 숫자를 안 넣는 건 세계 최초일 겁니다. 그런 바코드를. 참나, 예. 그러니까 어디에도 그런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QR 코드나 바코드나 똑같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은 반드시 잡아내가지고 이게 사람을 정말 눈을 속이는 그런 나쁜 짓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코드 번호를 없애자고 결정한 사람이 분명히 선관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사람을 금방 그건 찾아내면 되잖아요. 왜 바꿔지 보고서가 다 있든지 아니면 결제 라인에 사인이 있을 거니까. 당연히요. 그럼 금방 왜냐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바코드가 똑같은 바코드가 돌아다녀도 네. 사람들이 눈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바코드를 물론 찍으면 숫자가 나오겠죠. 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게 뭐 끝에 자리가 3352다. 근데 다른 데 봤더니 거기에도 3352가 있더라. 그래서 이거 똑같은 거로 중복이다. 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눈으로 그거 가늘고 얇고 두껍고 가늘고 뭐 굵고 이것을 보고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0번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건 잘못된 일이고 뭐 잘못된 일이 한두 가지여야지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기하면 입만 아픕니다. 입만 아파요. 그러면 요거는 이런 거를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바코드를 왜 이거 번호를 없애는 그 결정을 해서 이걸 지시했냐. 그 이유를 딱 물어보면 그 사람한테 나오는 거 아니면 그럼 좀 해명을 하면 그 해명에 대해서 조사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 위에 명령한 사람이 그 위에 또 누가 있는지 외부에선 또 누가 이제 협력해서 바코드를 없애는 결정을 했는지. 네. 예, 그게 그리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어야죠. 네. 그 중앙선관위 메인 서버를 이제 조사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가능해 보입니까? 메인 서버에 대한 거는 이제 감정이 돼야 되는 건데요. 예. 실질적으로는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예. 돈을 뭐 몇십억 원을 내라고 합니다. 아이고. 지난번에 몇십억 원 아니어도 2억 원인가를 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그거를 돈을 내면서 서버를 포렌식 감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돈을 거두면 되겠지만 다음에 그거를 지난번에도 감정을 하라고 그랬더니 감정하기 전에 옮기면서 네. 부팅 뭐 해서 싹 지워버렸거든요. 예. 지워버리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확보하면 매우 좋겠으나 그게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험난한 과정인데 자유통일당에는 그저 성금으로 교회 헌금으로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진 뭐 해볼 만하고요. 해본다는 네.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돈을 몇 억을 내서라도 이거 예. 선관위 서버 이거에 대한 예. 그 검사 그렇다면 네. 큰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네, 그걸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든 타임이 이것도 부정선거 밝히는데도 골든 타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쟤네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는데. 한 달 안에 사전 선거를 한 사람들의 예. 그 명단과 명부 그것을 이제 지워버릴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뭐 일주일 만에 그걸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한 달 동안으로 늘려놨습니다. 네. 그러나 한 달이라는 게 벌써 금방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래서 한 달이라는 건 4월 10일 선거니까 5월 5월 10일까지? 10일이면 없어집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예, 근데 그런 게 문제죠. 네. 그걸 왜 대개 선거와 관련된 거는 그 선거로 전출된 사람들의 임기가 다할 때까지 예를 들면 네. 국회의원이면 4년 동안은 그거를 보관하도록 네. 그렇게 강제시키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일주일 뭐 한 달 만에 없앤다 이 자체도 불합리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밝히는 우리의 싸움이 시간과의 싸움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빨리 그 선거 무효 소송을 네.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네. 함께 힘을 모으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네요. 자, 골든 타임 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네요. 네,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응집력 있게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자유통일당은 조직력과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메인 서버에 대한 그 감리하는데 돈이 뭐 몇 억이 든다고 그래요. 그거 추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돈 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유통일당은 자유통일당대로 추진력 있게 빨리 들어가야 되고요. 골든타임 5월 10일 전에요.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들 개별적으로 선거 무효 소송을 당선 무효 소송을 내야 됩니다. 이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떨어진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해야 돼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이 투쟁 전선에 이제 규탄 대회 같은 거라든지 1인 시위라든지 그다음에 전화를 걸어서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국민은 국민대로 골든 타임 전에 승부를 보고 후보자들 승부 보고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등 가가호당 등 당 차원에서 승부 볼 사람들은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대통령과 검찰, 경찰 이런 데서 수사 의지 골든 타임이 5월 10일 전이랍니다. 수사하면 끝납니다. 골든 타임 전에 수사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게인 4.19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국민들 무섭습니다. 골든 타임 전에 승부 안 보면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부탁드립니다. 어게인 4.19 안 되게 부탁드립니다.